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마지막 방송 시간인데요. 좀 늦었습니다. 거의 뭐 심야 방송 같은데 혹시 주무시지 않은 분들은 제 영상 시청하시고 그냥 편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논다고 뭐 고생하신 분도 있을 테고 뭐 일하신다고 진짜 땀 흘려 일하신다고 수고하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직장인들이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좋죠.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쉬니까, 어,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에 비하면은, 그래도 휴식을 취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랑 그 테슬라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젠스랑의 선전포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젠스랑, 둘 다 유명 인사기 때문에, 그 두 사람 각각의 그 사람들의 그 입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가가 막 요동치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참 별난 사람들이에요. 젠스랑 CEO가 지난 6일에 CES 2025에서 공개를 한 이 코스모스 플랫폼에 대한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평가가 있어요.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는 그 현실과 유사한 일종의 가상 세계에서 그 형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AI 기반의 자율주행차랑 그 로봇 등을 학습시킬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그 코스모스는 그냥 플랫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젠스랑은 코스모스를 공개를 해가지고 이 로보틱스의 챗 GPT 그 순간이 임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멘트가 임박했다. 그 두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2년 전 챗 GPT가 나오면서 이 생성 AI가 전 세계로 확장했듯 앞으로 그 로봇이 대중화되는 순간이 이제는 임박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코스모스가 로봇 기술의 그 챗 GPT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젠스랑이 최근에 여러 그 미국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그 인터뷰를 보면은 그 코스모스는 챗 GPT랑 비슷하게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질문하면 답을 주는 챗 GPT처럼 엔지니어들이 그 코스모스에 텍스트로 여러 조건을 입력을 해요. 그러면 가상세계의 그 상황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가 이제 공장에서 제품을 들어가지고 그런 옮기는 상황을 요청을 하고 이 장애물 낙하 등 다양한 그런 돌발 변수를 입력을 하면은 그 로봇이 상황에 대처하고요. 그런 미션을 수행하는 법을 이제 배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학습한 로봇은 현실 공간에서 더욱더 똑똑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엔비디아하고 테슬라의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다는 그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 테슬라는 전 세계 도로에 깔린 그런 전기차를 통해서 이 도로 상황과 운전 환경에 그 관련해 가지고 수많은 그런 실제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리얼 데이터를 확보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슈퍼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고도화하는 것 봅니다. 현재 그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FSD라고 합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 하여튼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기술이 다른 자동차 업체를 압도하는 이유가 이 FSD를 말하는 거 봐요. 하지만 엔비디아의 그 코스모스가 생성하는 그 가상 환경에서 그 생성된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를 대신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테슬라 같이 이미 현실 상황에서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한 기업의 우위는 사라질 수가 좀 있겠죠. 이 수집과 활용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 가상세계의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테슬라는 현재 FSD와 같은 자율주행 기술을 자사 그 차량에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FSD 같은 자율주행 솔루션을 다른 완성차 기업에 돈을 주고 제공하는 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기업이 자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이제 포기를 해요. 테슬라의 FSD를 사가지고 제네시스 차량에 이제 탑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코스모스가 실제 데이터를 정말로 그 대신한다면은 자동차 기업들은 그 FSD를 사는 대신에 자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어요. 테슬라의 그 외부 판매의 큰 그림은 이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이제 커지겠죠. 최근에 도요타나 현대차 그룹 등 그 자율주행 경쟁에서 테슬라에 뒤처진 완성차 업체들이
엔비디아랑 협력을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그 젠슨 왕에게 테슬라에 대해서 질문이 이제 집중이 됩니다. 물론 젠슨 왕은 테슬라와의 경쟁에 대해서 이 조심스럽게 이제 답변을 해요. 최근에 블룸버그 TV의 그 블룸버그 테크놀로지를 진행하는 기자가 CS 2025 행사장에서 젠슨 왕을 만나가지고 그 테슬라와 경쟁하고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다 보니까 젠슨 왕은 테슬라는 정말 대단한 AI 기업이고 엔비디아의 AI 가습기를 활용해서 엄청난 AI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 코스모스의 가상 데이터는 현실의 데이터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 걸음 좀 물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수년간 현실 세계에서의 데이터 확보에 주력해온 기업 사이에서는 엔비디아의 코스모스에 대한 긴장감은 상당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계열사로 이 자율주행 칩을 만들어가지고 GM과 포드와 BMW 등에 공급하는 모비라이예요. 이 모비라이의 창업자이자 그 CEO가 그 최근에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경계심을 나타냈는데 그런 코스모스의 가상 데이터는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로봇의 학습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자율주행차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CEO의 논리는 이렇더라고요. 먼저 모듈과 구동 방식이 다 다른 로봇의 경우에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더 많은 가정과 조건을 반영할 수 있고 초기 학습 단계에서 특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 로봇의 코스모스는 유용할 거고 하지만 자동차는 다르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처럼 구동 방식이 비슷한 경우 더 많은 가정과 조건을 넣는 것보다는 현실적 조건과 예외 상황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죠. 실제 환경에 최적화하는 게 필요한데 이 시뮬레이션으로 학습한 모델을 쓸 수도 있고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실제 데이터를 통한 학습과 검증이 필수적이죠.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삼성과 하이닉스 등 그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는 엔비디아랑 이 테슬라의 경쟁이 나쁘지는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AI 시장이 커지는 거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커집니다. 자연스럽게 엔비디아의 B200 같은 AI 가속기 시장도 확장되겠죠. 그러면 또 HBM이 됐든 간에 그래픽 D램이 됐든 간에 그 다른 형태의 D램이든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급증할 수밖에 없고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당장 올해 글로벌 HBM 시장 규모는 467억 달러, 지난해 대비 157% 커질 거라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또 아쉽다는 반응도 있고 글로벌 AI 산업에 판을 깔고 주도하는 엔비디아 테슬라와 달리 삼성과 SK 등 한국 대표 기업은 AI 생태계의 한 부분에 그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AI 시대와 그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다루는 메모리 반도체가 중심에 있는 메모리 중심 컴퓨팅에 그 대한 장밋빛 전망도 현재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로서는 와닿지 않다는 평가도 있고 최근에는 미국 마이크론이나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같은 경쟁사의 도전도 매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CS 2025를 참관한 대기업 회장의 평가처럼 기업들의 위기의식과 절실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한국은 AI 경쟁에서 순식간에 뒤처질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하여튼 여기서 뒤처지지 않도록 두 기업이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전달하고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굿나잇.